노영희 변호사 위대한 유산 상속 많은 것이 궁금한 두 남자가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연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어렵고 복잡한 유산 상속 해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누구도 몰랐던 사례의 대답.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인다.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상속 팟캐스트. 네, 안녕하세요.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산 문을 열었습니다. 벌써 3회째 시간이네요. 저는 네. 박상석이고요. 안녕하세요. 김증현입니다. 이거 이름 어렵다는 평가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 발음할 때마다 되게 어려운데 제 이름 부르지 마세요. 잘 안 맞으면 그냥 원래 기존 이름대로 바꾸라라는 좀 그 이름도 있고 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좋습니다. 어려우시면 다음 회차부터 바꿀게요. 네. 네, 어쨌든 박상석이고요. 김증현입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걸크러쉬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노래 왜 부르는지 아시죠? 아, 지금 화음 괜찮았어요. 그래요? 지금 3도화음. 약간 화음 쌓았어 지금. 우리도 모르게. 반갑습니다. 노래도 잘 부르시네. 네. 저희가 뭐 이 노래 부르는 이유가 있죠. 왜요? 왜? 아, 이거 뭐 내가 이렇게 반가워요? 가장 물론 우리 노변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네. 지난주가 아주 금요일이었죠. 한반도가 아주 핫했죠. 네. 4월 세계적으로 핫했죠. 27일. 판문점 선언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이 성과들이 지금 이제 속속 또 이행 조치들도 이뤄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오늘 녹음일자 기준으로 아주 바빠요. 네. 근데 악마의 디테일이래잖아요. 왜요? 네, 디테일은 또 우리 악마 문 있다고. 대통령 그랬잖아. 악마의 디테일. 악마의 디테일이 뭐냐? 네. 이게 이제 문제죠. 비핵화 이행 관련해서 넘어야 될 산이 많다. 좀 걱정이죠. 사실은 홍준표 대표도 계속 저렇게 얘기하고. 아니 근데 그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조원진 국회의원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막 하시고. 아니 무슨 새끼 했던데요? 네. 그럼 내가 말해줄까? 미친 뭐뭐 이렇게 말이죠. 미친 XX. 미친 XX라고 이제 태극기 많은 그런 공간에서 우리 조원진 대한 애국당 대표이시죠? 그렇죠. 누가 그분 좀 고발했으면 좋겠어. 이게 있잖아요. 고발이 감이 돼요, 근데? 왜 되죠?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그 헌법 44조에 불체포 특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행 범인이 아닌 경우라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걸 회기 중에는. 그래야지 체포나 구금을 할 수 있다. 그걸 믿고 너무 이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말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원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모욕죄 당연히 성립이 되고 왜냐면 욕을 맞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허위 사실 유포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뭐 북핵에 대해서 한마디도 없으면서 뭐 200조가 어쩌죠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분이 만약에 이걸 지방선거를 겨냥해서만 이제 그런 식으로 막 일부러 했다 그러면 또 뭐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거는 제가 봤을 때 현행범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고발 좀 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아침에 아니죠. 며칠 전이죠. 박범계 의원이 얘기잖아요. 판사 출신이잖아요. 그분이 뭐 별로 그분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분이 얘기한 게 있어요.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정말 형사적 처벌을 받게 해야 된다. 근데 그거 오히려 제 생각에는 약간 원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너무 이제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걸 수도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강경하게 발언하고 이제 관심을 받게 되면서 동시에 이제 뭐 박범계 의원이나 정부 여당 쪽으로부터 실제 그런 법률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부분들을 걸리게 된다면 이거 탄압이다. 얘기가 되잖아요. 아니 원래는 그 반대죠. 사실은 조원진 의원이 이렇게 얘기할수록 사실은 현 정권을 지지하는 분들이 일제히 분노를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제 조원진 의원이 막 계속 검색어 1위였잖아요. 맞아요. 그걸 오히려 노리는 거다. 그것도 여당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그게 낫다. 뭐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건 너무 순수하지 못하잖아. 우리 집 순수하잖아. 우리 엄청 순수하죠. 뭐 퓨어의 퓨어하죠. 우유 같은 사람이에요. 퓨어의 우유. 우유빛깔 뭐 박뭐뭐. 네,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뭐 이제 그런 분위기는 일부에서만 감지되고 뭐 실제 어떤 여론 조사에서는 무슨 뭐 우리 문 대통령 뭐 지지율이 뭐 80% 육박한다라는 그렇죠. 뭐 지지율이 나올 정도로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위기가 굉장히 화기애애했고 전반적으로는 뭐 그 남북 정상회담 잘 됐다고 본다가 뭐 80% 정도고 보수층에서도 잘 됐다는 의견이 훨씬 압도적이기 때문에 맞아요. 정치적인 거를 좀 떠나서
잘한 건 잘했다 그러고. 그러니까요. 못한 건 못했다 그래야지. 아니 그러니까요. 나 이해가 안 가. 아니 근데 지금 딱 그렇게 발목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몇 안 돼요. 우리 심지어 자유한국당 내부에서도 이거 좀 너무 나간 거 아니냐. 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선거에 하니. 도움 안 된다. 그러니까 실제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네. 언제 알고 있는데 그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를 해주는 고정 지지층 예를 들어서 한 10% 정도 그런 분들이 있을만 하잖아요. 정당마다 있을 거고요. 이제 그런 지지층의 결집을 노린 거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뭐 주변부적인 얘기가 그렇고 11년 만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계려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네. 어떻게 봤냐고요? 어떻게들 봤는지 먼저 이것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의미 깊게 봤죠. 뜻깊게 봤죠. 뜻깊게 봤죠. 뜻깊게 봤죠. 감명 깊게 봤고. 말을 하면 뭐해. 예. 너무 기분 좋았죠. 그리고 그게 약간 그 장면이 되게 뭉클하기도 했어요. 왜냐면 나는 내가 죽을 때까지 그런 장면을 못 볼 거라고 사실 생각했거든요. 물론 내가 이제 죽는다는 표현을 하니까 조금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젊기 때문에. 몰라요. 그래요? 네, 가는데 순서 없어요. 그래요? 그러네. 아직 유산 방송하시는 분이 왜 그래? 그래요. 어쨌든 그 김정은이 밑으로 내려올 때 판문점 그 딱 경계선에 내려올 때 막 싱글벙글하면서 와가지고 대통령이랑 악수하고 지금 제일 이제 대부분 사람들 그거 짚더라고요. 감동적인 포인트는 문 대통령한테 지금 한번 넘어가자고 해가지고 손잡고 다시 북으로 갔다가 그러니까요. 네. 한 10초 정도 넘어갔다가. 네. 근데 그 참 넘기가 정말 쉬운 곳이었어요. 5cm의 그 콘크리트 덩어리에 불과한 그곳을.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 국무위원장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뭐 넘기 쉬운 데를 왜 이렇게 못 왔나.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장면을 또 그 미디어 센터에서 기자들이 온 외신들이 모인 그런 리액션 영상도 돌더라고. 다 막 박수치고 눈물 흘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녀오는데 10초 걸렸대잖아요. 그렇죠. 북한 다녀오는데 10초밖에 안 걸렸고 문턱도 그렇게 높지 않았는데 그동안 맞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었나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이제 그 김정은의 실제 육성 들어보셨어요? 들어봤죠. 오늘도 결과가 좋아서 오기 전에 보니까 오늘 저녁에 만찬 음식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던데 어렵사리 평양에서부터 평양냉면을 가져왔는데 대통령께서 좀 편한 마음으로 평양냉면이 멀다고 말하면 안 되겠구나. 좀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려고 한 거야 지금? 지금 시도 보려고 했는데 지금 눈빛만 봐도 알아? 김정은 성대모사 하려고 했는데 방금? 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해보라 그러면 또 못해. 갑자기 나와야지. 그러니까, 그렇지. 나 쳐다보면 안 돼. 근데 나는 제일 재밌었던 게 있잖아요. 막, 평양냉면을 막 갖고 왔습니다. 얘기하다가. 멀 데서 갖고 왔다고. 먼 데서 평양냉면,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던 거야. 자기 동생 보면서, 김여정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여서, 야, 저 친구 좀 센스가 있는데? 생각보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국보법이 위반돼요? 그렇진 않죠. 옛날에는 근데 위반이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에 찬양고무죄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면 김정은 저 친구 나름 생각보다 괜찮은데 미친 개는 아닌데라는 얘기를 사람들이 하면서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 야 이거 이러다가 또 국보법 위반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재미삼아 하는 거죠 이제. 근데 사실 이 국가보안법과 그 현실과의 그런 뭐 괴리들 그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이 접경 지역만 가도 중국 쪽에 가도 북한 사람들 우리 접촉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접촉하는 게 뭐 내가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접촉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사전 신고를 하든 사후 신고를 하든 이런 법에 걸리는 문제라서 그래서 국보법 철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 그 김진영 아나운서는 현재 지금 북한 대학원 다니잖아요. 북한 전문가 쪽 이제 전공이 전문가. 전공이 뭐예요? 통일정책 전공인데. 통일정책 전공. 뭔가 멋져 보이는데. 그러니까. 근데 북한 설명 좀 해줘봐요. 좀 재밌는 거. 우린 너무 모르니까. 너 실제 북한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북한 갔다 왔어요? 접경 지역. 그렇죠. 판문점? 접경 지역이고 그리고 판문점 말고 중국 쪽으로 중국 쪽으로 해서 가면 진짜 실제 북한을 들어갈 수 있어요. 어떻게 들어가느냐? 보트를 타고 중국
중국과 북한 사이에 강이 있잖아요. 조그마한 강이. 그 강은 사실 공유 수역이거든요. 같이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북한도 중국에게 공유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된 지역이라서 그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가는 거 큰 문제가 없어요. 아, 진짜? 네, 그래서 그쪽에서 약간 이제 관광식으로 그것들을 많이 하는데 접경지역 가게 되면 아마 다들 체험해 보실 수 있을 텐데 지금부터 북한입니다 하면 우리는 굉장히 긴장돼. 우리 지금 월경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 진짜. 우리 막 납치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겁을 주고 그런데다가 심지어 옆에서 이제 그런 이제 그 배를 큰 배를 타고 가게 되면 옆에서 이제 북한 사람이라면서 이렇게 조그마한 배를 저어서 오는 분이 북한 뭐 물건 같은 걸 팔면서 북한 말투를 막 써요. 아 진짜? 사실은 그분은 중국 분입니다. 아 그래? 근데 그거는 이제 장사하려고? 장사를 위해서. 그러니까 넘어오는 가끔씩 오는 한국 사람들한테 북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렇죠. 그 북한 제품을 파는 중국 사람이야? 예. 진짜 재밌다. 그리고 뭐 단둥 이런 데 가면 사실 북한 물건들도 쉽게 볼 수가 있고 북한 식당도 있잖아요. 그치. 예.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 너무 얘기하는 것 자체가 지난 11년간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상황이었죠. 예, 걸면 걸릴 수도 있는 진짜로 상황이니까. 예. 마음 먹으면. 나는 이번에 신기했던 게 북한에 스마트폰이 있다. 그것도 신기했어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용 어플리케이션을 자기네들이 사서 쓰는데 내비게이션까지 있더라. 그럼요. 예. 나 깜짝 놀랐어요. 사실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북한에서는 스마트폰용 앱을 매장에서 직접 구입한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이름은 뭐다? 길동무 1.0이다. 아 재밌다. 나 이런 거 배웠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길동무 1.0. 거기도 뭐 체크 카드도 있고. 네. 예. 아니 그리고 스마트폰 사용한 인구가 500몇 명이나 된대요. 네. 북한 그렇죠. 원래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예, 북한 총 인구가 몇 명이에요? 제가 알기로 뭐 한 2,500만 돼요? 2,560만 명이래요. 예, 넘어가는데. 근데 북한 대학원 다니는 거 맞아요? 굉장히 좀 의심되는데. 뭔가 이상해. 우리가 막 세부적으로 물어보면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요. 저도 뭐 그럼요? 정확한 걸 다 알 수는 없지만 북한에 대해서 연구하는 분들도 자기 이제 주력 연구 분야도 있고 저는 이제 사실 관심 있는 분야는 좀 통일 커뮤니케이션 쪽에 좀 더 관심이 있는데 아무튼 북한에 대한 뭐 정보의 어떤 뭐 많고 적음을 떠나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우리는 사실 좀 피상적으로 있었던 게 아닌가. 그리고 언론에서 알려주는 걸로만 우리는 북한을 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지. 근데 실상은 뭐 북한 연구자들도 그렇고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랑 다른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컨퍼런스만 가도 북한 경제가 늘 막 우리 막 다 그지 같고. 아 진짜 그렇게 막말하겠습니다. 비둘기 잡아먹는 줄 알았지. 네, 다 꽃제비만 있는 줄 알았잖아요. 나도 그런 줄 알았어. 근데 사실 우리 평양이나 뭐 아니면 꽃제비는 설명해줘야 돼. 꽃제비는 뭐라고요? 꽃제비는 그냥 거지예요? 그 러시아어에서 약간 비롯된 그래요? 예, 꽃제비라는 건데 고난의 행군 이후에 생겨난 국어라는 사람들 부모 잃고 굉장히 힘든 이제 힘든 환경에 처해 있는 북한 청소년들인데 많은 분들이 그때의 그 생각으로만 머물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자체를 예전에 7, 80년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이제 시장화도 됐고 장마당이 더 이상 이제 그냥 조그마한 규모의 장마당이 아니라 필요한 건 다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장마당이 됐다고 알려져 있고요. 경제도 심지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지지난해까지 성장을 했습니다, 사실은. 아니 그리고 농산물도 성장을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집권하면서 조금씩 경제가 오히려 나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유학파잖아요, 유학파. 그러니까 선진국에서 유학을 하고 나서 이제 자기네 나라를 보면 사실은 조금 열악하겠지. 그래서 많이 힘든 것 같고. 근데 나는 사실 그거보다 좀 재밌는 거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스마트폰 앱을 아까 매장 가서 직접 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 시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 매장 이름이 뭔지 알아요? 봉사시장. 네? 봉사시장. 봉사시장? 그러니까 서비스 센터 이런 건가 봐. 이거를 이제 북한 용어로 봉사시장이라고 부른대요. 되게 재밌다. 네, 그래서 이거를 이 앱을 돈을 주고 사야 된대. 봉사시장이라는 앱을 돈을 주고 결제를... 아니 봉사시장이라는 곳에 가서
가서 실제 가서 오사카이 시장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 앱을 새로 구입하려면 그 매장에 있는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이제 앱을 설치를 해주는 것이고 그게 되게 재밌어요. 봉사시장. 그게 구글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이런 건 없고. 우리는 이제 온라인으로 대충 이렇게 무료는 막 받고 하는데 얘는 다 오프라인으로 항상 거래를 해야 되고 구글이나 애플은 여기는 유통이 안 되는 거고. 외부 세계와 연결은 안 돼 있지만 그 안에서는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고 거기도 인터넷 쇼핑도 있고요. 그렇지. 다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자기네 어떤 시스템들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뭐 찬양 고무하거나 하겠다는 게 아니라 북한을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 관심이 없어서일 수도 있고, 언론에서 뭔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겠고요. 일단 그래서 재밌는 거는 처음에 살 때 우리 유심 카드 같은 거 주잖아요. 그거 말고 우리는 딴 거 사다가 끼면 되잖아요. 얘는 딴 거 사다 끼면은 스마트폰 켤 수가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원래 거를 가지고서 쓰든지 아니면 봉사시장 가서 바꿔달라 그래요. 진짜? 그래. 걔네 나름대로의 이제 생태계들이 있는 거니까. 거기는 사실 미디어 소프트웨어에도 감시 시스템들이 다 사실 깔려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이름이 뭔지 알아요? 그리고 걔네들 부르는 명칭이 천리마? 지능형 손전화기. 지능형 손전화기. 재밌다. 그래서 새로 나온 지능형 손전화기 프로그램 봄향기 1.0 이러면서. 내래 지능형 손전화기 필요하다. 하나만 달라고. 하나 뽑았다. 하나 뽑았다. 이거 새 제품이라고. 뭐 이런 건가? 이게 바로 얼굴 사진 보정 앱이에요. 맞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얼굴 사진 보정 앱. 이제 만나러 갑니다나. 재밌다. 이 북한 이제 종편 프로그램에서 그런 북한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도 가끔씩 다루게 되잖아요. 그런 때 보면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오케이, 뭐 좋아요. 뭐 이제 북한에 워낙에 이제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살짝 좀 풀어봤고 이게 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으로 넘어와서 여러 가지 이제 북한의 문화들에 대해서 문물에 대해서 이제 일반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가 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제일 가장 이번에 주목을 받은 것은 음식인데요. 역시 평양냉면입니다. 평양냉면 뭐 어떻게 그날 좀 드셨어요? 아니면 뭐 평양냉면 실제 좋아하십니까? 아니 저는 못 먹어봤죠. 제가 어떻게 그런 거 먹겠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평양냉면 이 옥류가 평양냉면하고 비슷한 맛을 내는 곳이 장충동에 있대요. 장충동 옥류 장충동에는 그 특정 상편을 필동면허? 아니 특정한 곳의 이름 말하지 마요. 우리한테 광고비 준 것도 아닌데. 아니 계속 얘기해서 있잖아요. 계속 얘기해서 들어오게 해야죠. 뭐였지? 다 얘기해야 돼. 평양면허기라고 있어요. 평양면허. 그래요? 근데 그 집은 우리가 아무리 말해도 광고 안 주니까 그만해야 돼요. 아니, 뭐 광고를 할 필요도 없죠, 뭐 사실은. 그래요. 근데 약간 밍밍한 맛인데 그런 게 원래 평양 옥류관 냉면 맛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마트에서 평양냉면 뭐 관련한 제품도 있는데 그것도 막 동의날 정도로 인기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사실은 정상회담 당일에 실제 생각이 나가지고 평양냉면집을 갔어요. 와,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1시간을 넘게 기다렸어요. 뉴스 날 정도로 뭐. 그러니까 인산이네, 인산이네. 그냥 뭐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거니라고 해서 갔지만 그렇게 많을 줄 몰랐죠. 그러구나. 저는 이제 을지로에 있는 데를 갔는데 거기 갔는데 역시 뭐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아무튼 평양에서 갖고 왔는데 안 비슷한데?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안 비슷한데? 어떡하지? 안 되겠다. 좀 더 연습해야겠어. 아무튼 김정은 위원장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평양냉면에 이어서 김정은은 저랑 약간 84년 1월 8일생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건 사실 이 아버지나 할아버지와 연도를 의미 있게 맞추기 위해서 좀 맞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것도 추정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 또래긴 한데 또래라는 것 뭐 몸이 좀 그렇잖아요. 중성지방 왠지 많을 것 같고 목소리가 걸걸한데 목소리도 걸걸하고 이제 굉장히 애연가로 알려져 있죠. 뭐 이래저래 뭐 근데 지켜보면은 건강이 염려될 수준의 워킹을 좀 보여줘가지고 근데 아직 스위스 유학 시절에는 뭐 농구 팀도 이끌고 운동도 많이 했는데 아마 체형도 어떻게 보면 이제 유훈 통치에 좀 적합하게 아버님을 아버지나 할아버지를 연상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요, 사실. 뭐 얘기 나온 김에 좀 더 진전을 시켜보면 평양시도 평양시를 이제 우리 한국 시간에 맞추면서 북한하고 시간이 30분 차이 났었죠? 하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맞아. 이게 그렇게 그 당시에는 좀 우리랑 이제 너무 완전히
엇나가는구나 해서 30분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얘기는 했었지만 네. 우리는 잊고 지냈다가 이번에 이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생기면서 30분의 차이가 있었네. 심지어 이제 기자들도 취재하던 기자들도 그 판문점 쪽에서 내가 핸드폰 시계를 보니까 북한시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30분씩 좀 혼란을 겪었다라는 에피소드가 있더라고요. 그래, 그거 왜 굳이 또 이렇게 또 자기들이 평양시 만들어가지고 또 골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어차피 통일할 거면서. 일제의 잔재라 그러면서 이제 일부러 우리는 다르게 하려고 애들이 3년 전에 했던 건데. 네. 그것 때문에 사실은 좀 복잡한 일이 많이 생기긴 했었죠. 나름의 뭐 의미가 있는 행동이긴 했겠지만 이제 어쨌든 다시 표준시로 돌아왔다는 거. 네.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5월 5일부터 이제 그렇게 네, 표준시가 5월부터? 같아진다라고. 맞아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스스로 우리가 바꾼 거니까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먼저 얘기한 것도 좀 의미가 있죠. 우리 방송 나갈 때쯤에는 이미 이제 통일이 됐을 것 같고요. 그리고 표준시가 네. 파주가 이제 가까우니까 북한이랑 좀 맞닿아 있는 곳이니까 파주 땅값이 들썩인다. 우리는 뭐만 하면 아주 뭐가 들썩이는 거예요. 옛날에 파주의 통일 관련해서 땅 한 평 갖기 운동 이런 것도 옛날에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이제 통일을 대비해서 우리가 거기를 좀 사놓자. 네. 그게 이제 통일에도 좀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가 돌면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한참 이제 그 열기는 수그러들었다가 네. 이번에 이제 이런 파격적인 얘기들이 나오면서 파주 지역 땅값도 좀 들썩이는 것 같아요. 경기도든 강원도든 아무튼 남북 접경 지역의 땅값이 들썩인다 이런 기사도 있었고요. 판문점 선언 때문에 아무튼 그러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기 이제 땅을 가지고 있는 주인들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해서 더 가지고 있어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해서 현재 팔겠다는 사람은 싹 사라지고 사려는 사람 문의만 쇄도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사실은 나 같아도 그러지 않겠어요? 네, 당연히 그럴 것 같아. 이 관련해서 잠깐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 요 내용 관련해서 이제 사연이 좀 들어왔는데. 사연이 들어왔어요. 네. 가볼까요? 근데 아까 땅값이 얼마나 올랐다는 거예요? 땅값이 한 2배 정도. 평당 15에서 30만 원까지 올랐대요. 이거 그러니까 호가니까 네. 실제 매매가로는 또 아직 좀 다를 수도 있고 정해봐야 되는 매매가 이루어지는 가격은 또 다를 수 있는데 지금 호가만으로도 어쨌든 분위기는 들썩이고 있다라고 분위기가 이제 네. 대부분 가격으로 이어지니까요. 네. 자, 사연이 어떤 건데요? 30대 남성의 사연입니다. 할아버지가 황해도 분인데 부유하게 살았다고 들었어요. 네. 145대 때 땅 문서 들고 내려왔는데 이게 너무 부자셔서 땅 문서만으로도 가방 하나가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저 그렇게 들었어요. 내려오는 중에 반은 타버리고 어쨌든 그래도 반 정도 남아있는데 이게 혹시 통일이 되면 그 땅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그 땅 있으면 이렇게 아득바득 힘들게 안 살아도 되는데 나도 금수저인데 이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갖고 한번 살짝 여쭤봅니다. 그래요? 우리 문 대통령이 실향민의 자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죠. 예. 문 대통령도 좋아하시겠네. 근데 거기 설마 그 문 대통령이 물려받을 만한 땅이 지금 남아 있을까 모르겠어요.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죠. 네. 근데 이런 게 실제 적용이 될 수 있는 사연이에요? 글쎄, 북한 일단 제가 아는 짧은 상식으로는 어쨌든 북한이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체제인데 최근에 법이 조금 바뀌어서 사유재산을 정확하게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건 아니지만 이용권을 팔고 사는 것이 가능해졌어요.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이제 그 내부에서는 그런 변화들이 있긴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는 지금 남쪽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건 그 법 개정 훨씬 전 얘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 피해자잖아, 피해자. 진짜요? 네, 내가 그 얼마 전에 금강산 아난티에서 그 북한에 있는 그 접경 지역에 골프장 하나를 만든 게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한 꽤 7,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만들었는데 그게 깔대결이라고 되게 유명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딱 그 뉴스에 나온 걸 보고 나 이거 하나 사야 되겠다 해서 샀어. 진짜요? 그 골프 회원권 하나 산 거지 말하자면. 현대가 이제 엄청나게 활발하게 움직일 때 그냥 희망을 안고 샀어. 조금 시간이 됐네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골프 회원권이 50년만 이용할 수 있는 권리였어요. 50년이요? 네, 딱 제한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50년 이용할 수 있어? 이제 그러면서 그냥 그때 당시에는 50년 아직 한참 남았으니까 괜찮겠다 생각하고 샀는데 예. 그때부터 갑자기 이제 금강산에 우리 관광객 한 분이 가셨다가 갑자기 이제 사망하시는 네. 사고가 하나 나면서부터 딱 관광하고 이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이용을 못한 건 난 한 번도 네. 사기만 하고 어떻게요? 그런 다음에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됐잖아요. 이명박 박근혜 넘어오면서 예.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이용권이 점점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밥만 먹고 네. 나면 줄어들고 밥만 먹고 나면 당연하죠. 줄어들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거 어차피 이제 통이 안 된다. 예. 이거 나는 이용할 가능성도 없다. 게다가 그러고 있는데 개성공단이 또 문을 닫았잖아요. 그렇죠. 네. 아, 내가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다. 오이설치 해가지고 뭐 완전히 뭐 완전히 망했다고 문이 생각을 해서 닫았죠. 아, 예. 이거 그래서 내가 반값도 안 된 걸 팔아버렸어. 그것도 불과 몇 년 전에. 그걸 아까 이제 누가 그걸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회원권 거래소 쪽에서 계속 문자가 오는 거야. 스팸 같은 거. 그 사람들 뭔가 알았나 봐.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파는데 나보고 이제 그냥 후려치기를 하지 그쪽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그걸 되게 싸게 그냥 넘겨버렸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인데 한 500원으로 팔았습니까? 더 아래로 팔았죠. 그래서 되게 손해 많이 봤죠. 그러니까 3분의 1 가격에 팔았는데 세상에. 그러고 나니까 조금씩 또 이게 막 오르면서 이제 갑자기 이번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뭐야 이거. 그 이용권 그래서 그 이용권 난 이용권 설명하려고 지금 그런 거야. 아니 근데 너무 생생한 사회에서 확 와닿아요. 근데 요즘도 갑자기 또 그 매도한다는 그게 또 오는 거야. 그래서 문자로. 근데 그거 보면서 얼마나 열받겠어요. 당연히 억울하죠.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그 이용권에 대한 그러니까 나라가 이 이용권을 쓰지 못하게끔 개인의 권리를 훼손시킨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이 권리에 대한 보장을 좀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나라에서 그렇게 뭐 보장해서 나한테 팔았던 것도 아니고 그건 사실 이제 기업이 사기업이 했던 거였기 때문에 그럼 그 기업이 보상해 준 게 없어요? 위험 부담은 내가 안아야지. 뭐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죠. 근데 내가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그게 아니라 토지 이용권이라고 하는 것도 그 개념이다.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말한 토지 임대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북한 토지 임대법 규정에 소유는 북한 그 정부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이용할 수 있는 권리만 이 인민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질문이 뭐였어요? 내가 예전에 가지고 있던 그 소유권을 다시 찾아올 수 있느냐는 거잖아요. 통일이 되면. 그러면 현재 북한에 있는 그 체제하고 안 맞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장밋빛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 왜냐하면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 통일하는 과정에서 동독 지역에 있던 땅에 대해서는요 공산화되기 전에 구소유권을 그대로 인정해버린 거예요. 아 진짜요? 네, 그러면은 맞아. 동독 주민들이 갑자기 자기네가 이용하던 그거에 대해서 이용권도 이제 없어지는 거다. 우리나라 소유권 개념은 소유도 하고 점유도 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권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속해서 그 동안에 이제 나라로부터 빌려서 사용했던 그 집에서 난 나가야 돼 무조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입장에서는 집을 갑자기 하루 종일 뺏긴 거가 되는 거예요. 네. 게다가 통일 정부가 이제 서독 화폐하고 동독 화폐를 그 가치를 따져서 우리가 교환을 해주잖아요. 사실 누구의 가치가 더 컸겠어요, 당연히. 서독 컸겠지. 4분의 1 가격밖에 안 되는데 그걸 1대1로 또 해준 거야. 그러니까 1대1로 교환해주니까 이제 그러니까 아마 땅을 이렇게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대신에 뭐 이런 거 해준 게 아닌가 싶은데 결론적으로는 동독 사람들은 화폐 자기네가 가지고 있던 그 화폐의 가치를 4배를 사실은 더 높게 치어서 받은 거가 되고 이쪽 서독 사람들은 그거 대신에 가치 하락에 팍 내려간 거니까 그것 때문에 그때 혼란이 심했고 15년이 걸렸대. 이걸 다시 회복하는데. 그 진짜 우리는 만약에 진짜 뭐 그 우리에서 오는 통일이라는 노래 다 좋은데 통일되면 그 통일에 대한 어떤 리스크가 어느 정도 있겠네요. 토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화폐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근데 물론 이제 뭐 체제가 잘 안정이 되고 유지가 돼서 두 나라가 서로 체제에 대해서 뭐 훼손한다건 침범하지 않고 두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돼서 이제 연방제 통일, 그렇죠. 연방제 통일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 좀 다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북한이 1946년도에 토지 개혁을 하면서 그 소유권을 전부 다 자기네가 몰수를 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께 돼버린 거죠. 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금 남한 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통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북한의 토지 그 소유 개념하고 남한에 있는 것을 통일시켜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쪽으로 통일시키겠어요? 당연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런 식의 자유경제주의를 택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북한에 있는 그 이용권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소유권이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또 하나는 북한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도로 찾아오는 과정
중에서 기존에 이 소유를 했었던 그 분들은 사실은 그 권리를 다시 어떻게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게 이제 관점이 되는 거고 여기에 변호사들이 대거 투입이 돼야 되겠지. 벌써 이제 그런 약간 그 변호사들끼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할 것 같은데. 미래 먹거리를 위한 거. 내가 그래서 통일법 아카데미 배웠잖아요. 대한변협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는데 내가 통일법 아카데미 일부러 수강했어. 통일될 것 같아서. 아, 근데 진짜 뭐 이제 비단 이제 변호사라는 직업, 뭐 법을 다루는 직업뿐만 아니고 만약에 이제 경제 자체가 통일이 되고 해서 여러 가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 혹은 먹을거리가 많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계산을 이미 다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기업들은 아마 계산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겠죠. 큰 기업들. 그렇죠. 그 사람들이 미리미리 다 하겠지. 삼성, 현대 뭐 이런 데들은 다 하고 있지 않을까? 현대는 특히 많이 하고 있어요. 현대는 이미 막 경험이 많으니까. 우리 현대건설주를 사야 돼. 아니 그래서 진짜 그 북한 관련된 그 테마주도 엄청 들썩였어요. 뭐 사실 뭐 남북 정상회담 테마주 해가지고 이 주식에 주목하라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많이 들썩이고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건설주들이 보통 이제 수혜를 입겠죠. 현대나 인프라 건설 뭐 현대뿐만 아니라 SOC들이 만약에 우리가 이제 북한에 들어가게 된다면 건설주들이 뭐 좀 수혜를 입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건설주들이 지금은 좀 수혜를 입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건설주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건설주 말고도 뭐 아마도 뭐 먹을거리 중에는 라면 뭐 이런 거 파는 회사도 많이 좀 뛰지 않을까요? 왜냐면 한국 라면 워낙에 유명하고 맛있어가지고. 북한에 라면이 없어요? 통신 인프라도 그렇고. 통신 인프라도 그렇고. 뭐 생각해보면 북한 라면 많죠. 없어요? 있어요? 북한에 라면 있겠죠. 있잖아요. 예. 북한 대학 가는 거 맞아? 저 북한 가서 안 가봤어요. 얘 좀 잡아가세요. 아무래도 이상해. 북한 대학 안 다니는 거 간첩이지 너. 그래요. 자, 우리 뭐 오프닝으로 북한 얘기를 이렇게 썰을 많이 풀 줄 몰랐어요. 어쨌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단파 라디오 방송 아니고요. 저희 친목 방송 아닙니다. 혹시나 이 방송을 들으시는 보수 단체 여러분 혹은 뭐 보수적인 어떤 정치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 구독을 했다가 갑자기 버튼을 뗄 것 같아서 우리는 엄연히 법률 상식 방송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뿅.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산상식 분쟁 그리고 법률 문제 네가 필요한 사례들로 불러주네 고민과 근심은 털어놔 I don't care 본격 정보 법률 팟캐스트 진짜 살아있는 리얼 에피소드 노변에게 물어봐 2MC 이끌어가 노영이와 두 남자의 위대한 유사